오늘 덥다고 징징거리는 놈 있으면 가차없이 징계다. 이 정도 더위도 못 견디면 무슨 군인이냐? 윗몸 일으키기 시작. 응, 야, 최도윤, 뭐하냐? 계속해. 조교님, 잠깐만 너무 어지러워서. 어지럽다고? 연기하지 마라. 진병 주제에 쉬하냐? 다시 누워서 계속해. 으액! 연기 그만하고 일어나.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상병이 자신의 군화로 도윤의 명치 부분을 내려 찍었습니다. 실신이 아니라 기강애이야. 이걸로 정신 차려. 이상하다. 도윤이가 연락을 안 받을 리가 없는데. 할아버지, 제 친구가 이상한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순간 최병식은 20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지퍼를 열자 707 특임대 전투복이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멈출 수 없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새벽 5시 반. 여름 햇살이 아직 산 너머에 숨어 있을 때 최병식은 이미 집을 나섰습니다. 76살의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낡은 리어카를 끌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를 자세히 보면 평범한 노인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등은 굽어 있지만 어깨는 여전히 고닫고 리어카를 끄는 손목의 힘은 젊은 사람 못지 않았습니다. 최병식 영감님, 또 일찍 나오셨네요. 새벽 배송을 나온 택배기사가 인사를 건넵니다. 최병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일찍 나와야지요. 좋은 것들은 금방 없어지거든요. 마을 입구 정자에서는 일찍 일어난 할아버지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최병식이 지나가자 그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저 양반 정말 신기해. 김씨 할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폐지 주우시는데 왜 저렇게 당당해 보이지? 박씨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처음 이 동네 왔을 때부터 그랬어. 뭔가 남다른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옛날에 높은 사람이었나? 글쎄 물어볼 수도 없고 사실 마을의 연장자들 중 일부는 최병식의 정체를 희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 생활을 오래 한 이장은 확신하고 있었죠. 최병식 영감님은 보통 분이 아니야. 걸음걸이부터가 다르거든. 저런 자세는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면 나올 수 없어. 최병식이 첫 번째 수거 지점인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수고하세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젊을 때 뭐 하셨어요? 체격도 좋으시고 힘도 엄청 세시잖아요. 최병식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군대 좀 다녔지요. 그가 항상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어젯밤 손자 도윤에게서 온 전화 때문일까요? 할아버지, 훈련소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교님들이 가끔 너무 심하게 하시긴 하지만 견딜만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밝은 척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최병식은 그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도윤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조교들이 심하게 한다고? 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훈련이 빡세다는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폐지를 리어카에 담으며 최병식은 계속 그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5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그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이죠. 점심시간, 최병식은 평소처럼 마을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 텔레비전에서는 군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일부 훈련소에서 부적절한 지도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병식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사장님, 소리 좀 키워주세요.
최병식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폭염 속에서도 강행되는 훈련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식당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최병식을 봤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그가 갑자기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최병식은 밥을 다 먹지도 못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창고 깊숙이 넣어둔 낡은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 전투복, 낡은 군화,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 말이죠. 집에 도착한 최병식은 한참 동안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부터 면회 금지래요. 한동안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최병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면회 금지? 갑자기 그의 50년 군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말이죠. 뭔가 은폐하려는 것들이 있을 때나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말이죠. 그 순간 최병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폐지 줍는 노인으로 살아온 그가 아니라 과거 산마루 괴물이라 불렸던 707특임대 창설 교관의 눈빛이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7월 15일 오전 10시 경기도 연천 육군훈련소 체감온도 39도를 기록한 폭염 속에서 신병 이중대는 여름 특강이라는 명목으로 체력장에 집합했습니다. 조교 장상병의 호각 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덥다고 징징거리는 놈 있으면 가차없이 징계다. 이 정도 더위도 못 견디면 무슨 군인이냐. 장상병의 목소리는 거칠고 냉정했습니다. 그는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항상 훈련병들을 압박했죠. 최도윤은 다른 동기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좋지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묵묵히 견디려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아파도 참아야 한다. 그게 군인 정신이다.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한 참는 것과 지금 상황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은 채 2시간째 뜨거운 햇볕 아래 세워두는 것, 이건 훈련이 아니라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시작. 장상병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뜨거운 아스팔트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등을 지져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0개, 20개, 30개. 도윤의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상 증세였죠. 어지럼증이 몰려오고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으윽. 도윤이 중간에 멈추자 장상병이 다가왔습니다. 야, 최도윤. 뭐하냐? 계속해. 조교님, 잠깐만. 너무 어지러워서. 도윤이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시야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어지럽다고? 연기하지 마라. 장상병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신병 주제에 쇼하냐? 다시 누워서 계속해. 도윤은 다시 누우려 했지만 그 순간 위에서 뭔가 올라왔습니다. 으액. 아침에 먹은 것도 별로 없었는데 위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군복 위로,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말이죠. 아, 뭐 하는 거야? 장상병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놀라서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조교님, 정말 아픕니다. 도윤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장상병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아프다고? 그럼 왜 아침에 말 안 했어? 지금 와서 핑계대냐? 도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완전히 힘이 빠져 있었죠.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것입니다. 다른 훈련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도윤이 쓰러졌다. 진짜 기절한 것 같은데. 하지만 장상병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연기 그만하고 일어나. 장상병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상병이 도윤에게 다가가더니 자신의 군화로 도윤의 명치 부분을 눌렀습니다. 실신이 아니라 기강해이야. 이걸로 정신 차려. 군화 밑창의 무게가 도윤의 배를 짓눌렀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도윤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본능적인 반응인지 몰랐지만 말이죠. 그 순간을 목격한 훈련병 중 하나가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민수라는 훈련병이었는데 그는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중에 증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다른 조교가 나서서 도윤을 의무대로 옮겼습니다. 야, 이거 진짜 쓰러진 것 같은데? 의무대로 옮겨야겠어. 하지만 장상병은 끝까지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요즘 신병들은 정말 나약해. 의무대에서 군의관이 도윤을 진찰했습니다. 체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가 있고 심한 탈수 증세입니다. 열사병 초기 단계네요. 즉시 수액 투여하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날 밤 도윤은 의무대 침대에서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힘이 없었고 배 부분에는 이상한 압박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민수야. 고마워. 도윤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김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오늘 일 사진 찍어뒀어. 나중에 필요하면 말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될까? 할아버지는 손자를 끔찍이 아끼는 분이었거든요. 혹시 무리하게 나서시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3챕터 7월 16일 오전 도윤은 의무대에서 하루를 보낸 후 중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구토 증세는 멈추지 않았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밤사이 실금까지 했었죠. 군의관은 며칠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장상병은 강제로 복귀시켰습니다. 병원놀이는 그만하고 훈련에 참여해라. 이 정도로 쓰러지면 실전에서 어떻게 하려고? 장상병의 말에는 조금의 배려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창백한 얼굴로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정말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괜찮아. 견딜 수 있어. 도윤이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병식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폐지 수집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이상하다. 도윤이가 연락을 안 받을 리가 없는데. 최병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박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잠깐 시간 있으세요? 준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최병식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분이 훈련소에 계시잖아요. 제 친구가 그 훈련소 근처에서 일하는데 이상한 사진을 보내왔어요. 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병식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군복에 토사물이 묻은 채 바닥에 쓰러진 도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한 조교가 군화로 도윤의 배를 누르고 있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게 언제 찍힌 사진인가? 최병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0년 동안 듣지 못했던 음성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위험한 목소리였죠. 어제 오전이라고 하는데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최병식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도윤의 창백한 얼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고통스러워하는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조교의 군화가 손자의 배를 짓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최병식의 내면에서 뭔가 깨어났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병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맙다, 준호야. 이 사진,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마라. 최병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아니다. 이제 내가 해결할 일이야. 최병식의 말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돌아간 후 최병식은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가방이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지퍼를 열자 707특임대 전투복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다림질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병식은 전투복을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신병들을 훈련시키던 시절,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부와 맞서던 일들, 그리고 산마루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그 유명한 사건들 말입니다. 군화는 적을 밟는 것이지 내 부하의 배를 누르는 게 아니다. 최병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옛날의 위험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복 아래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군화였습니다. 가죽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단단했고 굽은 달아 있었지만 품질은 그대로였죠. 최병식은 그 군화를 천천히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최병식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 손자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조교에 대한 차갑고 깊은 분노였습니다. 전투복을 정리하며 최병식은 결심했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최병식, 707특임대 창설 교관이었던 그 남자가 다시 돌아올 때가 온 것입니다. 단순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과거 산마루 괴물이라 불렸던 전설이 깨어날 시간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20년 동안 걸지 않았던 번호였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옛 부하였던 현 예비역 장군의 번호였죠. 전화를 걸기 전 최병식은 다시 한번 도윤의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도윤아. 할아버지가 간다. 7월 16일 저녁 8시 최병식은 20년 만에 전투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굽었던 등이 곧게 펴졌고 흐릿했던 눈빛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죠. 낡은 군화를 신고 끈을 단단히 조이면서 최병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20년 동안 누르지 않았던 전화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현 예비역 중장 김태준의 번호였죠. 과거 최병식이 직접 훈련시켰던 후배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최병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후배의 목소리였거든요. 태준아. 최병식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예전의 위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전화 너머로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태준은 그 목소리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거든요. 교관님?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교관님이십니까? 그렇다. 최병식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수색대 통제선 잠깐 열어주게. 오래된 사람이 하나 지나간다. 김태준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최병식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교관님,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 손자 일이다. 연천 훈련소에서 일이 터졌어. 최병식의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지. 일단 길만 열어달라.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준의 대답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최병식이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최병식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닌 707특임대 창설교관 최병식이 서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자세와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죠. 다음 날 오전 10시 연천 훈련소 정문. 한 노인이 낡은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경계병은 평범한 폐지 줍는 할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경계병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최병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을 비켜주게, 병사.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명령조도 아니고 부탁도 아닌 그저 당연한 것을 말하는 듯한 톤이었죠. 경계병은 잠깐 당황했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출입이 안 됩니다. 그때 부대 내부에서 급히 달려오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작전과장 이대령이었죠. 그는 최병식을 보자마자 깊게 인사했습니다. 최병식 교관님, 오랜만입니다. 이대령의 인사에 경계병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관님? 이 할아버지가 누구길래? 그래, 이대령. 잘 있었나? 최병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대장은 있나? 네, 대기하고 계십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대령이 앞장섰습니다. 경계병은 영문을 모른 채 경례를 했습니다. 부대 내부를 걸어가는 최병식의 모습을 본 장병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그냥 노인으로 봤지만 나이가 있는 간부들은 달랐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표정들이었죠. 저분이 설마 한 원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최병식 교관님 아닌가? 에이 설마. 그분이 여기에 왜 오시겠어?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부대장실에 도착했을 때 김준기 대령이 나와서 맞았습니다. 최병식 교관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대령은 최병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말이죠. 부대장, 내 손자가 여기 있다. 최도윤이라는 신병 말이야. 최병식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어. 김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의 일을 모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단순한 훈련 중 사고로 처리하려 했었습니다. 교관님, 그 일은 김대령이 말을 흐렸습니다. 최병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도윤이 쓰러져 있고 조교가 군화로 배를 누르는 사진이었죠. 이게 단순한 훈련 중 사고인가? 김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진이 외부에 유출되었는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딴 건 중요하지 않다. 최병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 손자의 배를 누른 놈이 누구냐? 그 순간 훈련장에서 조교 장상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노인들은 참 뻔뻔해. 부대에까지 들어와. 그는 최병식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동료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최병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산마루 괴물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오후 2시 연병장. 뜨거운 햇살 아래 이중대 훈련병들이 집합해 있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다른 동기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제 의무대에서 돌아왔지만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죠.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거의 먹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장상병이 호각을 불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오후 훈련 시작한다. 어제 병원놀이 했다고 해서 특혜는 없어. 그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습니다. 특히 최도윤, 어디서 실신 쇼하다가 특혜 받았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군대에서는 조교의 말에 맞서면 안 된다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할아버지가 말한 상황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대답 안 해? 벙어리 됐나? 장상병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PX 금지다. 그리고 연병장 한 바퀴 더 뛰어. 다른 훈련병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도윤을 봤습니다. 모두 어제 일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신병 신분으로는 조교에게 대들 수 없었거든요. 도윤이 비틀거리며 뛰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연병장 한쪽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전투복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최병식이었죠. 그는 천천히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장상병은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야, 거기 할아버지. 여기는 훈련 중이니까 비켜주세요. 하지만 최병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병식의 눈에 도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비틀거리는 걸음, 군복에 아직도 남아있는 얼룩들. 할아버지로서의 마음과 707 교관으로서의 분노가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도윤아. 최병식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왜 여기에? 괜찮다, 도윤아. 이제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최병식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장상병이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면회 시간도 아니고 여기는 훈련장입니다. 나가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병식이 천천히 장상병을 봤습니다. 자네가 내 손자배를 군화로 누른 그 조교인가?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할아버지, 무슨 소리? 장상병이 말하려는 순간 최병식이 그의 호루라기를 낚아챘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장상병도
주변 훈련병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빨랐죠. 이 호루라기 훈련병들을 지도하라고 준 것이지 내 손자를 괴롭히라고 준 게 아니야. 최병식이 호루라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상병이 화를 냈습니다. 어이 할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여긴 군대라고요. 그가 최병식을 밀치려 했지만 최병식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상병이 뒤로 밀려났죠. 군대? 최병식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하고 있는 게 군대인가? 의식 잃은 신병의 배를 군화로 누르는 게 군대야? 그건 기강 확립이었습니다. 장상병이 변명했습니다. 요즘 신병들은 너무 나약해서. 기강 확립? 최병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내가 자네한테 제대로 된 기강 확립이 뭔지 보여줄까? 그 순간 최병식이 장상병의 군장을 보더니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상당한 군장이었지만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주변 훈련병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군장은 이렇게 드는 거다. 최병식이 말하며 군장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군화는 그가 군장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군장이 박살났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장상병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76살 노인이 자신보다 훨씬 강한 힘을 보여준 것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주변 훈련병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대장실에서 급히 달려온 김대령과 여러 간부들이 나타났습니다. 교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대령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최병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후배들한테 올바른 군기가 뭔지 가르쳐주고 있을 뿐이지. 그의 시선이 다시 장상병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교 이름이 뭔가? 장민호 상병입니다. 장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민호. 최병식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자네는 군화가 뭘 위해 있는지 아나? 적을 밟기 위해서입니다. 장상병이 교범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맞다. 적을 밟기 위해서지. 내 손자 같은 신병의 배를 누르기 위해서가 아니야. 최병식의 목소리에는 절제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군화 본래 이렇게 쓰는 거 아니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죠. 20년 만에 깨어난 전설이 과연 무엇을 할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챕터 연병장의 긴장된 침묵을 깬 것은 김대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최병식 교관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변 간부들도 하나둘씩 최병식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최병식 교관님이신가? 한 중대장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707특임대 창설 교관, 산마루 괴물이라고 불렸던 최병식은 김대령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잘 있었나?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장상병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내 손자의 배를 누른 놈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장상병의 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간부들이 많이 모이자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지나간 세대 아닙니까? 지금은 MZ 방식이죠. 요즘 신병들은 이 정도는 해야 정신 차립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주변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병식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최병식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MZ 방식? 그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해결해보자.
최병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령, CCTV 원본 기록 다 있지? 네. 있습니다만. 의무대 진료 기록도? 그것도 있습니다. 장상병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병식이 단순히 화를 내려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럼 이제 국방부 감찰실에 전화를 걸어볼까? 최병식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려는 순간 김대령이 급히 막아섰습니다. 교관님, 잠깐만요. 일단 내부적으로. 내부 처리. 최병식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대령, 자네도 군인이라면 알 텐데. 이런 일을 덮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그때 갑자기 부대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승용차가 연속으로 부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대령이 당황했습니다. 저건 누구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별이 달린 장성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최병식을 보러 온 것이었죠. 가장 먼저 내린 것은 예비역 중장 김태준이었습니다. 교관님, 그가 달려와서 깊게 격려했습니다. 연락받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뒤따라온 현역 중장이 최병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최병식 교관님, 저는 이군 사령관 박 중장입니다. 교관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왔습니다. 장상병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중장이 직접 올 정도라는 것은 이 노인이 정말 엄청난 사람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연병장에 있던 훈련병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병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바쁜데 왜 왔나? 그냥 손자 일 때문에 온 건데. 교관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박 중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식이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가 내 손자다. 열사병으로 쓰러졌는데 조교가 군화로 배를 눌렀어. 그리고 휴대폰에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을 본 장성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박 중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준이 김대령을 노려봤습니다. 김대령, 이게 부대 관리가 이런 식이냐? 죄송합니다. 김대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최병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CCTV 원본, 의무대 기록, 훈련병들 진술이 모두 내게 넘어간다. 최병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특별감찰로 넘어갈 것이다. 박 중장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교관님, 바로 특별감찰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장상병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장성들까지 나선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최병식이 연병장에 모인 모든 훈련병들을 봤습니다. 그대들이 군화를 신은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물어보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내 손자의 배 위에 올린 그 군화, 그건 지도가 아니라 범죄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깨어난 전설의 무게감이 연병장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군 내부는 이제 위기감에 휩싸이겠군. 최병식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10시 연천훈련소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부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특별감찰팀이 상륙한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직접 파견된 감찰관들이 부대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병식은 직접 감찰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군복무를 하게 된 셈이었죠.
부대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중장을 비롯한 장성들과 감찰관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CCTV 분석 결과입니다. 감찰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7월 15일 오전 10시 32분 훈련병 최도윤이 쓰러진 후 조교 장민호 상병이 군화로 복부를 압박한 것이 확인됩니다. 최병식이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것을 영상으로 보니 더욱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손자에게 군화를 올리는 장면이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의무대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감찰관이 보고했습니다. 훈련병 최도윤은 심한 탈수와 열사병 초기 증세로 체온이 39.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즉시 수액 투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박 중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의 훈련병에게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훈련병들 진술도 모두 일치합니다. 세 번째 감찰관이 덧붙였습니다. 장민호 상병의 평소 지도 방식에 문제가 많았다는 증언이 다수 나왔습니다. 최병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민호 상병은 어디 있나? 대기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령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관리 부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때 부대장실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예비역 장군들이었습니다. 모두 과거 최병식의 후배들이거나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교관님, 예비역 소장 이철수가 앞장서서 격려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예비역 준장 김성민이 말했습니다. 교관님, 이런 일은 참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최병식은 그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야. 아닙니다. 이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묵과되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박 중장이 일어섰습니다. 연병장 전체 집합을 명령하겠습니다. 이 일의 경위를 부대 전체에 알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해야겠습니다. 오후 2시 연병장에 부대 전 병력이 집합했습니다. 훈련병부터 간부까지 모든 인원이 모였습니다. 연병장 앞쪽에는 최병식과 장성들, 감찰관들이 자리했습니다. 박 중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부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훈련 중 쓰러진 훈련병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특히 훈련병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박 중장이 계속했습니다. 첫째, 폭염시 훈련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야외 훈련을 중단합니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안도의 기운이 흘렀습니다. 둘째, 의무대 상시 대기 체계를 구축합니다. 훈련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적절한 지도 행위에 대한 신고 체계를 강화합니다.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때 최병식이 일어섰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대들이 군화를 신은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밤엔 묻지 않겠다. 최병식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자의 배 위에 올린 그 군화, 그건 지도가 아니라 범죄다.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병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군인의 군화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신는 것이다. 동료를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다. 최병식이 계속했습니다. 오늘 이 일을 계기로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 순간 연병장 한쪽에서 한 훈련병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민수였습니다. 교관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병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봐라. 저희들이 앞으로 교관님 같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료를 지키는 진짜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훈련병들도 하나둘씩 일어섰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관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도윤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최병식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최병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죠. 그날 군대는 숨을 멈췄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날을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8챕터. 일주일 후 연천 훈련소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조교 장민호 상병은 군 기강문란 및 가혹행위로 영창 15일 처분을 받은 후 전역 처리되었습니다. 그의 빈자리에는 새로운 조교가 왔고 훈련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체감온도 36도, 야외 훈련 중단, 새로운 박조교가 외쳤습니다. 실내 이론 교육으로 대체합니다. 모두 강당으로 이동. 훈련병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더위에도 강행했을 훈련이었거든요. 도윤도 다른 동기들과 함께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다. 맞아. 내 할아버지 덕분이야.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더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단순히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의무대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24시간 상시 대기 체계가 구축되었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군의관도 추가로 배치되었죠. 훈련 중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새로운 김군의관이 훈련병들에게 말했습니다. 참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진짜 군인 정신입니다. 훈련소 곳곳에는 익명 신고함이 설치되었습니다. 부적절한 지도나 가혹행위를 당했을 때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처음에는 사소한 신고들이 많았지만 점차 훈련소 분위기가 건전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도윤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는 이미 양구로 돌아가셨지만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그냥 참기만 하는 게 군인 정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동료를 지키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게 진짜 군인 정신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도윤은 펜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훈련장에서는 후배 기수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조교들은 더 세심하게 훈련병들을 챙겼고 훈련병들도 서로를 더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저 결심했어요. 국군부사관학교에 지원할 거예요. 도윤이 편지에 썼습니다. 707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할아버지 같은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김민수와 함께 PX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금지당했던 PX 이용이 이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도윤아, 정말 부사관학교 갈 거야?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진짜 군인 정신을 이어가고 싶어.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지키기 위해 20년 만에 다시 나서셨잖아.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며칠 후 드디어 면회일이 왔습니다. 도윤은 설렘과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실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 일 이후로 할아버지는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렸을 때 도윤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최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계셨죠. 다시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할아버지, 도윤이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다, 도윤아. 최병식이 손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많이 아팠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지켜주셨잖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최병식은 손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단단하고 의연해 보였죠. 할아버지, 저 부사관학교 가려고 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707의 피를 계속 흐르게 하고 싶어요. 최병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도윤아.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군인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야. 네, 할아버지. 꼭 기억할게요. 면회가 끝나고 최병식은 부대를 떠났습니다. 정문에서 그를 배웅하는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김대령을 비롯한 간부들과 훈련병들이 모두 나와 있었죠. 교관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대령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부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병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부대를 떠나는 최병식의 뒷모습을 보며 모든 장병들이 경례했습니다. 그 뒤에서 도윤도 창문 너머로 할아버지에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707의 피 계속 흐르게 하겠습니다.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최병식은 그날 다시 군복을 벗고 조용히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양구로 가는 길 그의 등 뒤에서는 여전히 전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최병식을 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최병식 영감, 며칠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손자 보러 다녀왔지요. 최병식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그가 단순한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거든요. 전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조용히 우리 곁에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최병식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나이와 지위를 떠나 가족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 모습에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 용기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도윤은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임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일상 속에도 전설이 숨어 있습니다. 최병식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감동 이야기 함께 나눠요.